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1대1 수업 기준으로 대략 3개월 정도의 수업을 해보면 아이의 성향에 대한 대략적인 감이 오고 6개월이 넘어가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파악이 거의 됩니다. 그리고 2, 3년을 가르쳐봐도 제가 6개월 때 느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1대1로 6개월 이상 가르친 아이들을 대략 계산해봤더니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아이들을 계속 겪다 보니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학습을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는 아이들, 혹은 공부를 계속 안 하는 아이들, 또 아이들마다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하는 게 좀 더 나은 방식인지에 대해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많으면 셋, 요새는 사실 근데 아이 셋을 가진 집도 거의 없긴 하죠. 적으면 한 명을 키워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에 관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우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 번의 영상에 걸쳐서 제가 만났던 아이들의 특징과 어떤 타입의 아이는 어떻게 이끌어주는 게 나은지, 또 아이들이 고교 과정에서는 어떠한 문제점 등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제가 겪었던 아이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당신의 아이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주시고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학습에 필요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사실은 너무 많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방대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것들을 딱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학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인 첫 번째는 메타인지, 두 번째 지능, 세 번째 인내,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각각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일부는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혹시 이 부분을 모르시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에서는 공부를 진로로 설정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선택한 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아이들을 분류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메타인지 상, 지능 상, 인내 하의 유형인 친구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아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메타인지가 상에 해당할 만큼 메타인지가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한 모호함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기준을 좀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 기준을 만들면서도 조금 거시기 했는데 정말 나는 내 아이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메타인지 지능 인지 중에서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판단하시기 어려운 게 메타인지일 거예요. 중학교만 돼도 사실 아이들은 엄마 됐어. 엄마 그만 이야기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잘 모르잖아. 등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혹은 그 전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살펴보면서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제 혹은 지난주에 배운 것은 기억하고 있는지, 이전에 배운 지식들을 새로이 배우는 지식들과는 연결을 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지, 시험이나 기한이 정해진 일들을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다음 시험에 적용을 하는지 등등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하고 아이에 맞는 대응책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하지만 요새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의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럴 때는 학원이나 아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셔서 이 아이에 대한 메타인지, 지능, 인내의 성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세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학원 가서 상담할 때는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네네 하고 듣고 오지만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부모가 좋은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아이랑 쥐지고 볶고 싸울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아이의 학습 성향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와 같이 공부를 하거나 아이의 공부를 지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이를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메타인지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제 집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메타인지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영어 단어 시험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오늘 암기한 것 말고도 일주일 전에 배운 부분도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단어를 20개씩 외운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 외운 것의 정답률이 70% 이하이다.
그러면 메타인지를 하 정도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외운 것은 70%에서 90% 정도는 맞지만 지난주에 외운 것은 정답률이 60%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메타인지를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외운 것을 전부 기억하고 지난주에 암기한 것도 정답률이 60%를 넘어간다. 그러면 메타인지를 상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정확히 아이의 메타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정말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1도 안 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능에 관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학생과 부모님을 처음 만날 때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이는 좀 느린 편입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로 대부분 그 아이가 학습이 좀 느리고 우리 아이는 영리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좀 영리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열의 7, 8명의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영리함, 그러니까 지능에 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의 판단을 믿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내에 관한 기준은 제가 조금 설정을 해봤는데, 아이가 본인의 과제나 임무를 완벽히 하는 경우가 10번 중에 2, 3번 이하이다. 그러면 하라고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10번 중에 아이가 6, 7번은 숙제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는 거의 매번 자기에게 주어진 숙제나 과제를 충실히 한다. 그러면 상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준으로 제가 겪었던 아이들의 성향을 종합해서 아이들이 대략 어떠한 성향을 보이는지, 부모가 아이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메타인지 상, 지능 상, 인내력 하인 아이들을 예로 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요 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